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세일즈포스 충격.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일즈포스의 부진한 실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일즈포스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 기업이었던가요, 박사님? 예,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이틀 정도의 하락세는 큰 흐름 속에서의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 하락세를 주도한 종목을 찾아보면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가 하락 폭이 16%, 거의 17%가 이르고 있는데요. 19%가 넘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를 한 게 하루 전인데 하루 전날 시간 외에서 떨어진 거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정규장에서 떨어진 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냐 이거 퍼센트가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19.74%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세일즈포스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11%나 매출이 늘었습니다. 11% 매출이 늘었으면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 아니 아주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밀렸을까? 우리 이 대목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라는 회사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세일즈포스가 창립한 게 1999년인데요. 올해 이제 25년째 사반세기를 맞아가는데 IT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요. 네. 자, 이 세일즈포스라는 회사 이름을 한번 보세요. 세일즈라는 게 매출, 판매하다는데 거기에 포스가 붙어 있습니다. 매출의 힘, 판매를 늘려주는 힘. 경영학에요. CRM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 고객을 관리하는 경영 방식이다. 이런데 이게 IBM이라는 회사가 한 30년 전에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경영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요즘 경영학자들한테 상당히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카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인데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상품,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상품은 선전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보통 대당 한 개당 10억 원, 20억 원 하는 대규모 기업용 어떤 프로젝트를 판다. 이랬을 때는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매우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주는 데가 세일즈 포스인데요. 매출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각 회사의, 전 세계 회사의 어떤 영업 패턴 이런 것을 컴퓨터에 계속 집어넣어 가면서 그 기업의 수요와 공급, 판매 이런 실적을 분석한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제품, 이를테면 어떤 이 컴퓨터 제조용 장비라든지 네. 나노 장비를 만든다 이러면 그 나노 장비를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사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딱 집어서 그 회사에 필요한 어떤 이 영업 전략을 그대로 세워주고 또 그 회사에 필요한 방식에 맞는 제품도 또 부가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즘
아파트 새로 입주할 때 보면요, 이 세탁기라든지 가전 제품 이런 것도 어떤 전체적인 획일적인 제품을 쓰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형식으로 맞춰주는 그런 게 좀 유행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CRM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개인의 그 세탁기 같은 것을 고객 맞춤형으로 만드는 이것을 거대한 기계 제품 같은 것을 B2B 판매에 있어서 고객 맞춤형으로 맞추어준다. 그래서 생산 효율을 높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요즘 와서 특히 문제가 되느냐. 자, 이 세일즈포스는요. 1999년 창업한 이래로 한 번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서 매출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죠. 네네. 자,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세일즈포스와 같은 CRM 회사야말로 AI를 이용하면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AI라는 게 그동안에 해왔던 클라우딩 서비스를 과학적이고 더 빨리 모든 걸 학습했다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CRM 서비스를 하는 전 세계 회사가 세일즈포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3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세일즈포스가 1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AI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데 막상 까고 보니까 11% 성장을 했는데 AI 때문에 잘 된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 AI가 잘 되는 건 맞는데 또 AI가 잘 된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그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네. 그 바람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 GPU라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정작 그 반도체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 회사에 앞으로 그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AI의 진짜 어떤 매출 효과가 얼마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였고 그게 1번 주자로서 세일즈포스의 매출이 바로 하나의 바로메터였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실적을 까보니까 뭐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났지만 AI 때문에 늘어나는 건 없다. 그리고 또 실적 그 미래 가이던스에서도 앞으로 당분간 다음 분기, 그 다다음 분기도 특별히 AI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 AI 비즈니스는 장기전이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AI 비즈니스가 큰 돈을 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일즈포스에서 폭발이 터져야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에서 네, 연이어 네. AI 어떤 매출이 늘어날 텐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아, 이런 우려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델 같은 경우는요. 델도 매출 이익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제 이것은 물론 세일즈포스가 떨어지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엔비디아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델은 최근에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의 CEO가 우리 델하고 동맹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발언 이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 델의 마진율이 조금 둔화된. 그다음에 매출 감소는 6분기 연속 매출 감소 행진도 멈추고 매출이 좀 늘어나는 조짐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보였는데 역시 델의 주가 하락에도 세일즈포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 세일스포스가 왜 이렇게 움직이나 궁금했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넘어가시죠. S의 공포. 여기서 S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간밤 나온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3%포인트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만큼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그대로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GDP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다단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로 이제 미국의 1분기 속보치가 나왔을 때 그때 1.6%였거든요.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더랬어요. 네.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성장률 둔화 속에서 물가는 오르는 거. 이렇게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특히 올 1월, 2월, 3월 달 같은 경우는 물가가 조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난 그렇죠. 분기보다도. 네. 그런데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4%가 훌쩍 넘었더랬어요. 네.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4분기에 가더니 이게 3.4%로 이때만 해도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1.3으로 떨어졌으면 자 이게 6개월 전인 2022년 3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1.3이라는 숫자도 뭐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껑충껑충 떨어지면 물가 아직 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최근에 제이미 다이먼 미국 그 월가의 황제라는 분, 이 JP 모간 회장님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를 한 상태에서 이 속보치 1.6이었는데 이 중간에 그 좀 조정을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졌다. 네. 1.3이다. 이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그야말로 이제 대책이 없어지는 정책으로서는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당분간 고통을 겪어야만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요. 한국이 1분기 성장률이 1.3%입니다. 네. 근데 미국이 1.3%인데 한국은 아주 과대 성장을 했다고 잘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거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자, GDP 성장률에 한국과 미국의 집계 방식이 달라요. 다르죠. 예, 미국은 전분기 대비 바로 전분기 대비를 하니까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를 하는 겁니다. 1년간의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1.3이라는 숫자가 전분기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4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4% 이상 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 비교는 어렵고 어쨌든 1.3이라는 숫자도 미국의 잠재 성장률 조금 하회한 정도로 뭐 충격은 아니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무섭다. 이게 만약에 이런 속도로 더 떨어진다면 2분기나 3분기에는 마이너스도 갈 수도 있다. 특히 그 GDP 안에 미국의 GDP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개인 소비 지출이 급격히 떨어진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말이 좀 나왔고 이것도 뉴욕 증시에 좀 악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물가 지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4월 개인 소비 지출 수치가 나오니까 그건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본토 타격.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사실 외신들의 주목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들리는 소리로는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거 일부 허용했다. 이런 보도가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어떤 종래의 전쟁과는 다른 새로운 패턴을 보여줬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아주 이상한 전쟁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상하다는 대목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때리는데 반해서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는 절대 못 때렸습니다. 네. 뭐 이런 전쟁이 사실 너무 불공평한 그렇죠. 전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고 본토를 공격하면 푸틴이 우리 핵 공격할 수 있다 이러니까 전 세계가 겁을 먹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빼앗긴 땅,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르키우라든지 뭐 크림반도 이런 데만 공격을 하라. 네. 본토 공격은 절대 안 된다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한쪽은 마음대로 치고 한쪽은 자기 땅에서만 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식으로는 우리 이길 수 없다. 네. 그래서 좀 본토를 때릴 수 있게 해달라. 서방에 하소연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때리는 건 자기들 자유인데 왜 젤렌스키가 서방에 대해서 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무기를 제공을 서방으로부터 받아서 하기 자기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대목에 설전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토에서는 러시아를 때리자. 그래야 전쟁이 끝날 것이다. 러시아도 네.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다. 근데 미국 특히 바이든 대통령 선거 앞두고요. 이거 자칫 러시아를 때렸다가 러시아가 역공을 하면 세계 전면전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래서 그동안에 조심조심 해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나토가 미국의 소극적인 행동 때문에 러시아가 더 오만방자해졌다. 때릴 것은 때리자. 이랬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기로 때려도 좋다라는 걸 입장을 전했다는 겁니다. 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제한된 지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네, 한해서 그렇지만은 이게 러시아가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나토에서는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 맞으면 이 푸틴이 러시아의 반전 여론 때문에 전쟁을 조기에 끝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좀 더 많아요. 그러나 푸틴이 예측 불가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제2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가 지금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재산 분할. 어제 국내 재계 가장 큰 뉴스, 톱 뉴스였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무려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라. 재산 분할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앵커님 뭐 워낙 다양한 데서 이 초청을 많이 받고 또 이러니까 급여가 굉장히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금 빼고 1년에 1억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1억 버는 사람이 지금 재산 분할 판결 1조 3,800억 원을 맞추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네.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1,380년을 계속 벌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1조 3,800억 원입니다. 네. 엄청난 돈이에요. 감도 안 옵니다, 사실. 예, 하여튼 1,300년간 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요. 거기다 위자료까지 20억인데요. 자, 이 재산 분할 금액 위자료 사상 최대의 금액입니다. 원체 세기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도 있는데 이번 재판의 결과가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주식 분할. 현재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 현재 명의로 파악되는 게 약 4조 원인데요. 네. 4조 원 중에 35%를 부인한테 줘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절반을 주라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은 그러나 이혼할 경우에 부인한테 주는 그 분할 금액으로서는 한국 역사상 최대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여성의 재산 형성 가치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 대목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여성이 그냥 노력했다기보다는 이분은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경유착의 또 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SK가 지금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아직 대부분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대목은 오늘 기업 사람에서도 계속 상보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2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전영현 취임사. 자, 삼성전자 반도체의 새로운 수장 전영현 부회장이 어제 취임사를 내놨는데요.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예전의 최고 위상을 되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위기 수습에 위한 사실은 구원투수로서
전영현 사장이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취임한 지 9일 됐는데요. 취임식 생략해버렸어요. 생략해버리고 취임사에 가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그동안 전영현 새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는데 한마디로 전영현 사장은 삼성전자 지금 많이 어렵다. 그리고 심각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의 문제를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잘못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솔직한 반성문이었다. 그런 면에서 새 출발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어떤 how to do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올드보이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뭐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하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삼성의 달라진 모습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일즈포스 충격, S의 공포, 러 본토 타격, 재산 분할, 그리고 전영현 취임사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